옛날 예적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마산이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보여주었으며 그 바다에는 전설의 용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 용은 마산바다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어느 날 마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우였고 그는 물고기를 좋아하여 바다를 탐험하는 게 꿈이었다. 지우는 바다에서 자라는 많은 생명체들을 사랑했다.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어부였고 지우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다. 어느 맑은 아침 지우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바다는 잔잔하고 맑았으며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올라오고 있었다. 지우는 작은 배에 몸을 실고 아버지와 함께 항해하며 마산바다의 생명력을 만끽했다. 그때 지우는 바닷속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지우는 그 물체에 끌려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매우 작은 물고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었다. 물고기의 비늘은 무지갯빛으로 빛났고 마치 용의 비늘처럼 반사되었다. 지우는 그 물고기를 보며 마음이 두근거렸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 물고기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지우는 외쳤다. 아버지는 낚싯줄을 멈추고 물고기를 보았다. 정말이구나. 이 물고기는 전설 속에서 들은 용의 자식일지도 몰라. 지우는 물고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다. 그는 물고기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작은 물고기를 돌려보내야겠어요. 바다가 필요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젠가 이 물고기가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큰 용이 되길 바래요. 지우의 결심에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때로는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지우는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냈고 그 물고기는 이내 파도를 타고 사라졌다. 그때부터 지우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물고기가 되어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산의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지우는 그 물고기가 언젠가 바다의 수호신인 용으로 성장해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마산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그 이야기를 간직했고 바다와 자연을 더욱 아끼게 되었다. 이렇듯 마산의 용과 작은 물고기의 전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 내려오며 마산바다의 평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순천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푸른 산과 넓은 들판 그리고 맑은 강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특별히 유명한 독특한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었다. 대나무 숲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장소였다. 대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기묘하고 서늘한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이 숲이 마법의 장소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곳에 사는 전설적인 동물 과영혼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나무 숲의 전설 중 하나는 푸른 여우라는 이야기였다. 이 여우는 깊은 밤이 되면 숲속을 헤매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다. 마을에서는 이 여우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대나무 숲을 찾아가기를 원했다. 하루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태민이 대나무 숲 이야기에 푹 빠져서 직접 여우를 만나고자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께 허락을 구한 후 자정에 맞춰 조용히 집을 나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둡고 깊은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걷던 태민은 갑자기 어디선가 부드럽고 동시에 신비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던 중 그는 푸른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여우를 보게 되었다. 여우는 그를 향해 다가오며 눈빛으로 이야기하듯 그를 응시했다. 태민은 두려움보다는 신기한 마음에 가득 찼다. 푸른 여우는 태민에게 살짝 다가와 자신의 꼬리로 그의 손을 스쳤고 이내 사라졌다. 태민은 그 순간 엄청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꼈다. 아침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태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특별한 행운을 얻게 되었다며 부러워했다. 그 후로도 대나무 숲의 전설은 순천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해 내려갔다.
태민의 이야기는 마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그 메시지는 순천의 대나무 숲이 여전히 신비롭고 특별한 장소로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순천의 대나무 숲은만은 이들에게 평온함과 신비로움을 전달하는 곳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푸른 여우가 순수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순천 마을은 대나무 숲 덕분에 새로운 전설과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꽃피는 곳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가평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과 크고 맑은 연못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숲에 한 젊은 나무꾼 이름이 준수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매일 아침 일찍 숲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고 저녁이면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숲 깊숙이 자리한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물이 맑고 고요하여 모든 고민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준수는 가끔 일이 끝나면 연못가에 앉아 나무와 연못의 속삭임을 들으며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수가 연못가에서 피곤한 몸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못에서 은은한 빛이 물비늘처럼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수는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물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연못의 요정인 수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아는 준수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구경 온 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준수는 놀라움과 설렘을 느끼며 수아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이 신비로운 숲과 연못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고 왜 이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숲은 오래전부터 많은 신령들과 요정들이 지키고 있는 신성한 곳이었으며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이 비오는 날기우제를 지내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수와 수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준수는 일을 마치고 연못가로 와서 수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아는 준수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이 숲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슬펐지만 수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아는 이별의 선물로 준수에게 마법의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용기와 지혜를 주며 그를 지켜줄 것이라 했습니다. 수아가 사라진 후 준수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교감 덕분에 숲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제는 나무를 베기보다는 숲을 돌보고 사람들과 자연의 소중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평의 숲은 예전보다 더 울창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가평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연못가에 앉아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간혹 은은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가 도시 목포에는 특별한 바다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현이었고 그녀는 바다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의 힘을 느꼈고 어머니로부터 이 능력을 비밀로 지키라는 전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목포에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었고 현이 역시 그녀의 뒤를 잇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매일 바닷가를 거닐며 파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닷물의 속삭임과 물고기들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바다의 비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목포의 어부들이 험한 날씨 속에서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현이가 바다와 소통하여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거센 폭풍이 몰아쳤고 많은 집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다에 분노를 달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현이와 그녀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바다 근처의 한 언덕에 올라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파도와 바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목포를 지켜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물결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은 멈췄고 목포는 다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이의 희생은 컸습니다.
바다의 힘을 대가로 그녀는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바다의 일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이는 수호신으로서 목포의 바다를 지키고 있으며 가끔 맑은 날마다 위로 비치는 무지개는 그녀가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목포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바다의 소녀 변희의 전설이 전해지며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바다를 향해 작은 꽃을 바치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바다와 현희의 전설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 지방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해마다 다른 색깔의 꽃들이 피어나는 신비한 정원이 있었고 그것은 마을 주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에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구름다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언제나 1000개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 다리의 끝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녀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구름다리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며 꿈꾸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가 마법의 다리라 불러졌고 그 위로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꿈속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구름다리를 건널 운명을 타고난 아이야. 꿈에서 깬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구름다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민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할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주먹밥과 친구들이 손수 만든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조심스럽게 구름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 위는 너무나도 몽환적이었습니다. 주변의 구름은 두껍고 부드러웠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쿠션처럼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다리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민호는 마침내 빛나는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은 커다란 여우가 그려진 문으로 무언가 놀라우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천천히 밀자 그는 황금빛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초록이 짙게 우거진 숲과 다채로운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자연과 상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구름다리는 마을과 이 땅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신비로운 존재인 늑대 영혼 하랑이 민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선택받았다. 이 세계의 비밀을 지켜줄 자로. 하랑은 민호에게 두 세계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두 세계의 연결을 지키며 하루하루 모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순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희망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